반갑습니다. 차트분석 차트십니다. 현재 시장 매우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 점검해보고 금일 기준선 매매 관점에서 복귀 또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기 전에 전체 시장 구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상승을 이어오던 원자재 시장이 현재 고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전일 하락 흐름으로 이어졌는데요. 원자재와 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그 유동성이 나스닥 쪽으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국내 증시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세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대부분 선반영이 되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현재 현대차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섹터를 보게 되면 연초에 강한 상승 흐름이 있었던 메모리와 저장장치, 강통신 부분 조정 흐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주 항공 및 새롭게 발생했던 석유 테마주도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하면서 히토류 관련주가 상승 흐름이 있었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 부분 또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차트를 보면서 나스닥, 원자재, 코인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주도주 은선물이 연초 효과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있었죠. 시장의 상승 흐름을 주도를 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요. 82.7달러 전고점을 찍고 약세 흐름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골드 또한 하락 흐름이 이어지면서 상승을 주도했던 원자재 시장이 하락 반전하는 흐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코인 부분을 보게 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MSCI 편입 편출 관련해서 호재가 발생하였죠. 그래서 선반영되어서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이 하얀색 부분 전년도 연봉 시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상승 효과가 사라지면서 하락으로 지금 반전이 되고 있는데요. 이평선 밀집 부분에서 골드 크로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하락 반전하면서 이평선이 역별되면서 하락으로 빠르게 전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흐름의 코인은 단기적인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되겠습니다. 나스닥 240분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전일 강한 상승 흐름으로 최대 매물 구간이 있는 위치까지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풀이장에서 원자재와 코인 부분이 하락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저항을 맞고 하락하는 흐름이 발생을 했죠. 선물 매도 관점에서는 매도 진입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회원님 한 분이 매도를 쳐서 노란색 선까지 100포인트의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원자재와 코인 부분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도 하락 흐름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죠. 하지만 나스닥은 기준선인 노란색 선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려고 하는 흐름을 가져갑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순환매 장세 입장에서 봤을 때 연초에 강했던 이 부분들이 하락을 하고 연초에 강하지 않았던 나스닥 부분이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시총이 강한 빅테크 종목 엔비디아와 구글이 상승 흐름을 가져갔기 때문에 매수 방향으로 봐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기준선 매매 관점에서도 기준선이 정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았죠. 그래서 회원이 한 분은 마이크로 계약으로 끝까지 가져가면서 한 200포인트 정도 수익이 발생을 한 것이고 한 분은 매수와 기준선에서 짧은 매도를 구사를 하면서 370만원의 수익을 발생을 하였습니다. 나스닥의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의 상승 파동이 진행되어서 상승 흐름이 이어졌던 것이고 매물대의 가장 끝판왕인 26,000원대의 매물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동의 3차 상승까지 나온 상태에서 매물대 끝판왕과 만나게 되면 결국 하락하는 흐름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보조지표에서는 가매수 구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이 떨어지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물대의 끝판왕을 만났기 때문에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락 이유를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방산업체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제한 행정서명을 했기 때문에 하락 흐름이 일어났는데요. 기술적 저항 구간이 있는 위치에서 저러한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강한 흐름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04시에 하락 흐름이 발생했는데요. 이 시간은 우리가 매매하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매를 못했지만 매매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파란색 영역에서는 당연히 매도의 진입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현지에 꺼져 있는 이러한 파란색 영역은 멤버십에 제공되는 기준선의 영역으로 1월 7일 날 오전 11시 57분에 기준선이 설정되고 이미 배포가 된 상황입니다. 후행적으로 이 선을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다음은 전일 은선물 매매에 대해서 복귀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선물은 원자재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러한 주도주 종목을 매매하는 이유는 지지와 저항 부분에서 강하게 반등 흐름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은선물이 전고점을 찍고 강한 하락 흐름이 있었습니다. 기준선으로 보게 되면 노란색 선이 위치를 하고 있고 밑으로 파란색 선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반등 흐름이 일어나서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고 노란색 선을 이탈해서 파란색 선까지 내려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노란색 선에서 진입을 하였고 반등 흐름이 일어났지만 약한 반등 흐름이 일어났고 노란색 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손절을 하고 파란색 영역에서 다시 매수를 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노란색 선에서 진입했던 한 계약을 유지한 채 파란색 영역에서 두 계약을 진입해서 진입 단가를 완전히 낮춰버려서 반등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트시는 노란색 선에서 들어갔던 이 한 계약을 유지한 채 파란색 영역에서 두 계약을 진입해서 반등 흐름이 일어났을 때 수익으로 청산해서 나왔죠. 은선물은 원자재 시장의 대장주이고 파란색 영역을 만났을 때 강한 반등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회원님 한 분은 이 부분에서 들어와서 하락 흐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손절을 해버렸죠. 그리고 손절을 했으면 파란색 영역에서 재진입을 해야지 되는데 손절한 행위 때문에 파란색 영역에서 재진입을 하지 못하고 손실로 마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원인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직장에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빠르게 대응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은선물 같은 경우는 등락폭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비중 조절에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등락폭이 강하기 때문에 최대한 레버리지를 낮게 설정을 해야지 되는데 이 부분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겁을 먹고 손절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기준선 매매 매뉴얼을 보게 되면 파란색 영역을 이탈해야지만이 손절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노란색 영역의 지지와 저항 능력은 상대적으로 파란색에 비해서 약하죠. 그래서 언제든지 뚫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보자님들은 노란색 선에서 매매하는 것보다 파란색 영역에서 매매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죠. 노란색 선, 하얀색 선에서 매매를 하는 분들은 손절과 청산이 빠르고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분들만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매매를 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없으면 무조건 파란색 영역에서만 매매를 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란색 영역에서 매수를 진입했습니다. 이탈이 일어나기 때문에 손절을 합니다. 다음 파란색 영역에서 매수로 진입합니다. 반등이 크게 나옵니다. 손실을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차트시는 이러한 흐름대로 구조적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준선 매매를 배우고 계신 분은 기존에 매매하던 그런 방식들이 기준선 매매와 충돌을 하기 때문에 매매가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백데이터를 쌓고 믿음이 생겨야지 이러한 구조적 매매를 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사고를 한다면 내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수익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초기 국면에서 수익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이러한 내 구조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차트시 매일 당부하지만 수익에 집착을 하지 말고 내 구조를 이러한 구조적인 매매 시스템에 맞게 변경시키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시장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삼각 수렴의 형태를 지금 띠고 있습니다. 힘을 비축하고 있죠. 상승 흐름이 일어나든지 하락 흐름이 일어나든지 곧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쪽으로는 최대 매물 구간 26,000이 포진을 하고 있고 아래쪽에서 지지를 받고 반도체 힘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위쪽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빅테크 종목이 상승 흐름이 일어나야 되겠죠. 현재 구간에서 돌파하기도 애매하고 악재가 없기 때문에 하락하기도 애매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이평선 밀집 상태에서 정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고, 결국 위쪽으로 돌파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현재 월봉 차트에서 양봉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음봉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고 시장을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매수로 계속해서 스윙으로 가져가기가 어려운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